안녕하세요. 경리서당의 강경입니다. 열매과라는 한자 아시지요? 열매과가 들어가면 어떤 한자 발음을 하고 어떻게 뜻을 주는지 오늘 한번 배우시겠습니다. 똑같은 한자가 들어가게 되면 그 한자를 발음 역할로 좀 쓰고요. 그 옆에 추가되는 한자들을 부수라고 해서 뜻을 좀 도와주고 있는데요. 모아서 공부하시면 쉽게 한자를 암기하고 단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열매가자를 들어간 한자를 보겠는데요. 열매가가 들어가면 과라, 소, 초 이런 발음들을 좀 하더라고요. 과와 라는 약간 비슷한 한자의 발음이 있죠. 아 발음으로 끝났으니까. 소 발음은 초 발음도 오 발음으로 좀 비슷한 걸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양이 같은 한자가 들어갔으니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열매과자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위에 밭전 모양이 있고 아래 나무목이 있는데 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나무 위에 열매가 열려 있는 걸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나무 위에 열매가 열렸다는 건 그 농사의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사과가 꽃을 피워 여름에 잘 자라서 어떻게 결실물이 되면 우리가 그게 결과물이잖아요. 그게 바로 과일이고요.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거에 결과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열매 과자에는 정말 결과라고 하는 한자에 쓸 수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원인과 결과다라고 할 때 인과관계 할 때도 이해가 결과과 뜻이 있기 때문에 인과 이럴 때도 쓰는 한자가 되고요. 또는 결과, 인과 또는 효과 이렇게 씁니다. 정확히 열매라고 쓴다고 하면 과수원 할 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매 과자는 결과라는 뜻이 있구나를 꼭 유념하셔서 그 다음 한자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두 번째 매길과라는 말은 점수를 매기다,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평가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공부하고 관련된 말씀한 부수를 넣고 뒤에 있는 한자인 열매 과자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는구나, 자 이렇게 했구나, 결과물을 매겨서 순위를 주는 과정이 이 매길 과자인데요. 특히 옛날에는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 결과물에 따라서 세금을 걷습니다. 그래서 이 매길 과자는 세금 부과할 과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을 해서 우리가 부과세 이럴 때 쓰는 과자가 되겠습니다. 세금하고 관련된 한자나 공부하고 관련된 한자로 가면 과정, 과외 이런 말로 쓸 수 있는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말씀 한자가 들어가서 결과물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뜻으로 보셔서 그렇게 과세나 부과나 우리가 세금 다 내는 것들 공과금 이럴 때도 쓰는 과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과자 가자를 보시면 위에 풀초와 아래 열매를 써서 풀과 열매로 만드는 과자가 되겠습니다. 풀과 열매를 재료로 써서 만드는 과자인데요. 지금은 과자를 사 먹지만 옛날에는 집에서도 과자를 만들어 먹었다고 하죠. 어려서 엄마가 집에서 밀가루로 과자같이 빵도 만들고 튀겨 드시고 막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위에 풀초에 열매가 떠서 과자를 만드는 곳이 우리가 제과점 이럴 때 쓰고요. 정말 과자 할 때 쓰는데 아무 의미 없는 전미사 자자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자 할 때도 한자였네요. 네 번째 나달과자인데요. 열매과에 머리열을 써서 그런 열매의 알갱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과립이라고 하지요. 그럴 때 쓰는 나달 과자가 되겠습니다. 머리열자가 중요한 씨앗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신체 부분처럼 우리 열매에서도 중요한 부분, 씨앗 부분, 나달 부분 중요하게 하나씩 하나씩 이래서 나달 과자 우리가 과립이라고 하고요. 좀 찾아보니까 마마나 홍역 따위에서 피부에 나는 것들을 우리가 또 과립이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처럼 중요한 씨앗, 나달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쌀 과자인데 먹는 쌀이 아니라 포장하다 과자입니다. 싸다, 보자기에 싸다. 그렇기 때문에 위, 아래를 합치면 오드자가 되죠. 가운데 열매 과자가 돼서 중요한 부분 열매를 포장하다, 싸다라고 보시는데 이 쌀 과자는 보통 시체들을 이렇게 싸우는 것들을
써서 쌓을 과자에서 시체를 싸다 그러면 과시라고 한다고 했고, 먼 길을 갈 때 우리가 식량을 가져가죠. 과량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 쌀 과자가 먹는 쌀이 아니라 오드로 보자기처럼 싼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열매 과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나무에 열린 열매는 결과라는 뜻이 있어서 결과에 대해서 매겨서 먹일 건데, 이 먹일 거에서 세금이 있었고요. 과자 과자 보시면 풀과 열매를 만드는 재료 과자가 되겠고, 이 열매의 나달들을 나달과라고 했고, 열매를 보자기에 싸서 쌀 거라고 했습니다. 한번 나머지 더 보시겠습니다. 열매 과자에 마늘따를 써서 마늘과, 하나는 발음, 하나는 뜻만 써서 많이 쓰진 않지만 한자는 상당히 쉽지요. 그래서 이 마늘과를 보면 정말 과다 이렇게 하면 많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째 상당히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앞에 있는 한자가 오드, 뒤에 있는 한자가 열매관데 벌거벗을 낮자입니다. 열매를 그냥 생으로 먹는 게 더 좋다고 하죠. 근데 열매의 껍질을 벗겨 먹는데, 열매 입장에서는 껍질을 벗는다는 것은 벌거벗는 행위잖아요. 그거를 활용해서 열매가 껍질을 벗듯이 옷을 벗는 것을 우리가 나체, 적나라하다, 반나신 뭐 이럴 때 벌거벗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전체 다 벗으면 뭐 절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옷을 벗는 행위에 쓰는 한자네요. 재밌게 만들었죠. 8번째와 9번째는 같이 보시는데, 나무 위에 새집 모양을 그린 겁니다. 열매를 보지 마시고 새집 또는 열매를 보셔도 되긴 한데 일단 새집으로 할게요. 새집이 있고 그 위에 새잎을 그린 한자입니다. 자, 새 기둥에서 입을 벌리고는 어린 새가 엄마가 주는 애벌레나 먹이들을 먹으려고 벌리고 있는 모습을 그림화했다고 해서 새집 소입니다. 나무 위에 있는 새집에 새까지 그려서 아주 디테일하게 좀 그림을 그려놨죠. 절대 여기서 내천이나 개미열이로 보시면 안 됩니다. 내천으로 봐서 나무 위에 물이 있을 리도 없고요. 개미열이라는 말은 지어낸 말이니까 제 부스 영상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나무목에다가 새집에다가 새잎을 써서 새집소인데, 자, 집이라는 한자로 쓰는데 우리가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식기 기관 장기 중에 난소라고 할 때도 쓰고요. 우리가 이 새집이라는 표현 때문에 저녁 때가 되면 모든 짐승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싶은 본능을 귀소 본능이라고 하죠. 그럴 때도 이 새집소를 쓰게 됩니다. 또 그 집 같은 동굴, 그래서 소굴이라고 할 때도 이 새집소를 쓰고 있어요. 자, 9번째, 이 새집 소를 칼을 들고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새들의 집이 없어지겠죠. 저희가 벌목을 하고 나무를 베는 행위는 그 새들의 집을 다 없애는 행위죠. 그래서 죽이게 된다 해서 죽일 초소에서 다 죽여서 토벌하는 걸 우리가 초토화시키다 이럴 때 쓰는 초자가 되고, 무기용어 쓸 때 핵무기로 초토화시키다, 공격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또는 초멸하다, 다 없애버리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연관이 됩니다. 새 집을 칼로 없애다, 죽이다, 없애버리다 이런 뜻이 되는 것처럼. 자, 과일이 많다, 많을다. 과일이 옷을 벗듯 사람이 진짜 옷을 벗다. 나무 위에 있는 새집 모양, 새집을 칼로 다 없애다. 이렇게 해서 단어를 만듭니다. 자, 열매가가 들어가면 결과가라는 뜻이 있다는 거 꼭 이념하시고요. 제가 맨 뒤에다가 문제 내놓을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고 영상 끄세요. 유익하신가요? 이런 영상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